누가 진정한 보스가 될 것인가? 배틀 오브 스탁 시즌 1 보스 1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보스 1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조금 앞두고 있는 우리 시장, 이제 시장 전체가 숨을 얕게 들이쉬고 내쉬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매도가 매일 쏟아지면서 변동성은 확 올라갔고요. 오늘 결국 장중에는 3,900선이 잠깐 무너지는 모습까지도 또 보였습니다. 오전에 장 시작하자마자 1분 만에 방향을 또 틀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또 크고 난이도가 확 올라간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시장 난이도는 그야말로 상급자 코스에 가깝습니다. 오르는 듯 하면 다시 밀리고 버틸 듯 하면서도 제대로 버텨주지 못하고 있는 장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로 털어내는 흐름이 이제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내일 거래일에서는 괜찮을지 우리가 계속해서 예의주시 해봐야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저희 보스1과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죠. 보스1에서는 매주 5명의 전문가가 출연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고 수익률로 증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보스1 방송을 통해서 내 진정한 보스가 누구인지 전부 수익률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배틀 오브 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계좌를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배틀 오브 스탁 시즌 1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보스1 오늘도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이시우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힘들죠? 네. 계속해서 좀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 그동안 좀 단기 과열이다 보니까 많이 올라간 만큼 그냥 단기적으로 일단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시장에서 아무래도 수급이 힘이다. 수급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 찾아서 말씀드리는 이데일리온 이슈 파트너입니다. 오늘 물론 이제 새로운 종목을 뽑아오진 않았지만 보유 종목들 왜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시장 전망 어떻게 흘러갈지 잠시 뒤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럴 때는 수급이 힘이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저희 프로그램의 첫 번째 코너인 전지적 수급 시점으로 저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수급으로 읽어내는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앞서서 브리핑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3,900선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간신히 올라오는 모습을 그려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핵심 원인 어디서 좀 파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파트너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지수가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과열, 특히나 이제 AI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강하게 상승을 이끌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버블이 아니냐 또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여기에 더해서 환율이 또다시 이제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1,460원도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말 그대로 사줘야 되는 외국인들이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물량을 누군가가 받쳐줘야 되는데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받쳤지만 아무래도 기관과 죄송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받쳤지만 좀 힘이 부족한 상황. 계속해서 외국인의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조 단위로 나오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투매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또다시
또다시 이걸 또 기관이 계속해서 받치고만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매도가 이어지고 그러면 개인 역시도 이거 지수 폭락 나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투매 물량까지 나오면서 시장 하락폭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보시면은 4,226선을 이 포인트를 돌파한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못 나오고 나서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만약에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3,700포인트 이 부분이 가장 강한 지지라인 여기에서는 최소한 반등이 나와줘야 되고 다시금 4,000포인트를 돌파해줘야 되지만 지금 현재 수급 자체가 없는 상황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 계속해서 수급은 줄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신용잔고가 25조 원 개인들이 빚을 내서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만큼 시장이 빠지면은 뭐 미수라든가 이런 게 발생을 하면서 손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까지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만큼 지금 개인이 무리해서 받치기보다는 추가적인 하락에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금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환율이 조금 조정을 안정화를 찾던가 아니면은 외국인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은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장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4,000포인트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시장 하락도 대비는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 더해서 일본과 지금 중국이 일본 총리가 만약에 뭐 대만이랑 중국의 분쟁에 개입을 할 수 있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결론은 앞서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좀 폭락을 했던 적도 앞서서 있었거든요. 물론 일본과 중국은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반사이익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수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좀 주의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일중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섹터별로도 좀 살펴보면은 이제 뭐 워낙에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없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도 타이어 쪽이 터지네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또 수산물 쪽이 좀 반응을 했어요. 일본 수산물 이슈로 인해서 이런 테마성 급등은 어떻게 좀 우리가 대응을 해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이쪽은 쳐다도 보지 않는 게 나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단발성으로 테마로다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살 게 없다 보니까 시장이 반도체 쪽도 조정을 받는데 중요한 거는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바닥권에서 올라왔던 2차 전지 쪽도 하락세가 크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 테마가 없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의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반사이익이 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 수산물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리고 뭐 일부 테마들, 뭐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뭐 기술 수출이라든가 일부 호재가 있던 종목들 위주로 다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장기화될 거다 이걸 확답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그런 테마에 편승해서 단기적 수익을 챙기시는 거는 좋긴 하지만 그거에 의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뭐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방산주라든가 좋은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도 이거 올라가는데 지금 빠지고 있는 이거 말고 이걸로 갈아타야지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기준점을 명확히 잡고 앞으로 어떤 테마, 어떤 업종들이 상승할 건지 이거에 대한 뭐 기업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성이라든가 성장성 이런 걸 감안해서 뭐 모든 포트를 다 그쪽으로 옮기시기보다는 좀 단기적 관점으로 일단 대응하시다가 시장 상승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수산 쪽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제약바이오도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제 여행 항공 쪽도 보면은 중국 관련 변수가 이어지면서 흐름이 좀 엇갈리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쪽이 살짝 밀리기 시작하면서 항공 쪽으로도 계속해서 튀어오르는 종목이 있고 밀리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 중에서도 괜히 옥석 가리기 하겠다고 종목들 보는 것보다는 네네. 지금은 약간 숨 고르기를 하는 게 오히려 현명한 전략일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업종 테마는 챙기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국과 일본의 이제 분쟁 때문에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일본으로 여행 가지 마라고 직접적으로 이제 막는 상황이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일본 여행을 하기로 했던 중국 관광객들이 60% 이상이 취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일본 못 가면은 한국으로 오겠네 이런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산물, 그다음에 관광, 그다음에 엔터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화장품도 당연히 이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장기화가 된다. 확정적이면은 뭐 이쪽으로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발성으로 그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거든요. 그런 만큼 수익 구간에 와서 단기적으로 진입을 했는데 수익이 났네? 그러면은 항상 수익을 챙기면서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거니까 꼭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투자자들이 꼭 가져야 하는, 염려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장의 흐름을 보면은 오늘 밤 이제 이 넘어가면서 있을 대형 이벤트에 촉각을 기울이고 굉장히 숨도 조심조심 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장세였는데요. 시드 관리 모드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포트폴리오 비중, 이제 내일은 두 가지 방향성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 양 방향에서 짧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까요? 네. 뭐 두 가지겠죠. 엔비디아 네.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천만다행. 반도체 쪽이라든가.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천만다행일 수 있습니다. 이미 기대 심리는 AI 반도체 업종에 네. 다 대부분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행이면은 그래도 이제 좀 회복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건데 만약에 예상치를 하회했다라고 하면은 AI 버블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만큼 내일장 특히 좀 특히나 장 초반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여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뭐 금리 인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던가 네. 이런 부분도 이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목요일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물론 이제 점진적 하락이기 때문에 뭐 이번엔 동결의 무게가 실리곤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주의하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환율 쪽에 좀 관심을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환율이 올라가다 보면 수출 기업에는 호재인데 뭐 예를 들어서 수입을 해서 이제 생산을 하고 다시 판매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리스크거든요. 또한 네. 이제 외국인들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증시를 매도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까지도 또 살펴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장을 읽어낼 때 내가 앞으로 시장을 좀 어떻게 봐야지 될까, 혼자서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화면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N밴드 공부방 링크가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수급을 제대로 확인해 보시고 좋은 종목들, 탄탄한 종목들 옥석 가리기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시후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 공개하기 전에 앞서서 프로그램의 간단한 룰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보스1은 결과로 승부합니다. 모든 참가자 단 5명, 수익률로 진짜 보스를 가립니다. 각 전문가들은 2종에서 5종까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모든 신규 종목은 방송 당일 종가로 매수합니다.
목표가를 정해두면 도달 시 자동 익절, 손절가는 직접 정하거나 미설정 시 마이너스 15%에서 자동 손절됩니다. 단 한 번 와일드카드가 있습니다. 익절과 손절을 피하고 싶은 단 하나의 종목, 끝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월간 수익왕, 그리고 12월 26일 단 한 명의 시즌1 최종 수익왕이 결정됩니다. 말이 아닌 수익으로 증명하라. 이곳은 진짜들의 무대, 보스1.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이시우 파트너가 나머지 4명의 파트너들의 포트폴리오를 쉽고 뜯고 맛보고 즐겨주실 겁니다. 먼저 주태영 파트너의 포트폴리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같이 힘든 장세 속에서도 LNF가 그래도 빨간불을 지켜주면서 이제 포트의 기둥 역할을 정확하게 해줬습니다. 에코프로는 2.8% 넘게 하락세를 보였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1.45% 하락세 보이면서 조정받았습니다. PNT 역시도 2%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 코스모 신소재도 3% 넘는 하락세. 계속해서 이 밑쪽 라인은 큰 하락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LNF의 압도적인 이 상승분 덕분에 워낙에 커서 포트 전체는 그래도 압도적인 1위를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 74.6%, 1위를 그래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재선 파트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혼조 흐름이 뚜렷했습니다. 루닛이 2% 넘게 하락세를 보였고요. 제주반도체 역시도 오늘 역시 빠졌습니다. 2% 넘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A스토리가 오늘은 1.59% 상승 흐름 빨간불 켜줬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도 1.86% 어제자로 편입하기 잘한 종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섹터별로 엇갈림이 굉장히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만 포트의 전체 흐름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깊은 마이너스 구간에 머무르고 있는 포트입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를 조금 더 키워갑니다. 40.6% 하락세 보이면서 4위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시우 파트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파트너 포트는 완전히 버티기 장세에 적합한 포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페이가 1.19% 하락세 보였고요. SJG 세종이 오늘은 0.37%만 하락분 보였습니다. 대용이 1.88% 하락했습니다. 대부분이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지역 난방공사는 오늘 같은 날에도 1.15% 상승세 가져갔고 HS 효성이 오늘 3.98% 반등을 기록해 줬습니다. 현재 안정적인 중위권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34.84%, 3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선상 파트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야말로 극단적인 변동성을 또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8% 하락세를 보이면서 종목에서 빠지게 됐고요. 제넥시는 0.52% 하락세 보였습니다. 와일드카드 사용하신 종목이죠. 그런데 삼익제약의 거래량이 또 크게 터져주면서 오늘 플러스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누적 수익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 54.29%, 주태영 파트너의 턱 끝까지 따라붙었습니다. 2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진이 파트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진이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로봇, 에너지, AI 전부 좀 혼조였는데 포트가 그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보가 굉장히 누적 상승률을 끌어내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내일 출연하셨을 때 종목 포트를 어떻게 또 물갈이를 하실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정도로 오늘 선전, 고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깊은 조정 구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누적 상승률이 마이너스 더 커졌습니다. 마이너스 57.42% 보이면서 5위권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5명의 전문가, 5가지의 포트폴리오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나머지 4명의 포트폴리오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적 전문가 시점, 그럼 잠시 후에 출발합니다. 거북 이시우에서 로보택시우가 되신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위 자리를 김선상 파트너에게 내줬지만 그래도 타격감이 또 없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셔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포트폴리오들은 또 어떻게 보셨어요? 워낙 뭐 장이 오늘 힘들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냥 시장 자체가 워낙에 이제 단기간 급등 이후에 그 개별 종목도 똑같이 많이 올라가면 그냥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다시 거북이가 되더라도 이제 제가 네. 이제 공략한 이제 보유 포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만큼 좀 자신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빠지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어서 예, 저는 곧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 뭐 시청자분들 특히나 저 따라서 네.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나 따라오면은 너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포트들 우리 나머지 4명의 파트너들 포트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태영 파트너의 포트폴리오부터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이 이 수익률을 굉장히 많이 줄여 나가고 계세요. 이제 너무 내가 위로 많이 올라왔나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네네.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김선상 파트너 포트를 특히나 주태영 파트너님이 이거 응급실 차트가 있고요. 이거는 뭐 삐올 우리가 이렇게 놀리고 그랬는데 네네. 지금 턱 끝까지 정말 쫓아오셨기 때문에 네네. 주태영 파트너님 포트 이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솔직히 지금 상황으로 2차 네. 전지 포트를 잘 잡고 계시잖아요. 네. 이걸 갖다가 만약에 이제 내년 뭐 초라든가 내년 1분기라든가 이렇게 좀 끌고 갈 수가 있는 프로라고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오히려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12월에 이제 종료가 되잖아요. 시즌 네.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2차 전지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김선상 파트너님께 1위를 네. 내줘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조금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LNF 일단 차트 간단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LNF, 에코프로 지금 보유 종목들이 대부분이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는 2차 전지 포트이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도 좀 대장주로만 담았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수급인데 지금 에코프로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특히나 10월, 11월 정말 핫하게 돈도 많이 들어온 업종 테마입니다. 2차 전지 그중에서도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는데 단기간 아무래도 좀 급등 7만 원, 6만 원대 하던 게 14만 원, 2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받고 있고 최근 들어서 정고점을 돌파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중요한 거는 11만 원 구간을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 10만 원까지 조정 이후에 재차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다 2차 전지이기 때문에 흐름이 아마 비슷할 겁니다. 제가 네.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너무 포트에 한 업종 테마를 담게 되면 움직임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LNF는 특히나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와서 하락폭이 좀 작았고 오늘장에도 맞아요.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에코프로 한번 간단히 볼게요. 에코프로는 그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좀 더 크게 나왔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해당 종목도 정고점 부근 10만 원. 10,000원,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심리적 저항대 걸리면서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은 열어두고 보셔야 됩니다. 한 7만 원 구간까지는 추가적 조정이 나오는데 이탈이 나오면 6만 원까지도 보셔야 된다. 지금 모든 보유 종목들 이것뿐만이 아니고 코스모 신소재도 역시나 마찬가지이고요. 돈은 분명히 들어왔어요. 바닥 구간에서 돈 잘 들어오고 수급이 붙은 종목들만 잘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까지 본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오히려 1위를 굳히면서 뭐 몇백 프로까지도 날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달까지 해서 이게 과연 수익으로 전환이 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것이냐 이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걱정하실 건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2차 전지로 꽉꽉 채운 포트이기 때문에 흐름이 계속해서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1위 자리를 내놓을 결심도 한 번은 해야 되는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재선 파트너의 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파트너는 정말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종목 교체를 하시다가 지난주에 이시우 파트너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셨나 봐요. 제 포트를 다들 종목 못 따라오더라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어제는 그래서 조금 소심하게 교체하셨어요. 네네. 두 종목만 딱 교체하셨거든요. 네네네. 이 종목들은 좀 보셨어요?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포트가 계속 변경돼서 물론 이제 이번엔 두 종목만 교체를 하셨는데 네. 일단은 보유 종목 뭐 이제 아무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이거 오늘 잘 앞서서도 갔어요. 한번 공략을 다행히. 했었던 맞아요, 종목이기도 맞아요. 다시 하고 넣었죠. 좋은 종목이니까 다시 한번 하는 건데 너무 자주 바뀐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뿐이지 네. 이재선 이제 파트너의 종목들 루닛, 제주반도체, 에이스토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신흥 SEC까지 해서 좀 전체적으로 구성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그다음에 드라마 콘텐츠, 뭐 AI, 의료기기까지 해서 굉장히 포트 구성이 잘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좀 계속해서 이제 변경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략을 세우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충분히 지금 보유 중인 종목들 다 바닥을 잡고 다시금 상승할 만한 그런 위치이다. 다만 매수 시기가 상황이 조금 안 좋았다. 왜냐면은 매수하고 나서 시장 자체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눌린 것뿐이지 지금 포트 종목들 대부분이 바닥을 좀 다지면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들 아직도 흐름 좋습니다. 흐름 좋고 특히나 이제 AI 반도체 그다음에 그동안 상승했던 2차 전지 쪽 조정을 받으면은 다른 4차 산업 쪽으로 수급이 돌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앞서서 좋았던 로봇이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고 어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수급 계속해서 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5만 원 구간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가 지지 라인으로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서 앞선 상승 이후에 다시금 돈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만큼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만한 종목 아무래도 이제 루닛이 앞서서 분명히 잘 가다가 갑자기 맞아요. 급락이 나왔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수익성이 잘 나는 그러니까 흑자 기업이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적자 그리고 수익성, 흑자로 돌아서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뉴스까지 나오면서 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위치를 갖다가 잘 그려보면 물론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기는 하셔야 되겠지만 바닥 구간 전저점이 3만 1,00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추가 조정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되지만 여기에서 지지받고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제약바이오 상승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의료기기 지금 시장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루닛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상승했던 의료기기가 다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 영향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추가적인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겠지만 바닥 구간을 다지고 있다.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다. 만약에 손절가 만약 31,000원을 이탈하면은 이재선 파트너가 뭐 손절을 치든 그 부분은 알아서 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보유하신 것 중에 에이스토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과 일본의 이런 분쟁이 오히려 국내
콘텐츠 산업에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항공, 여행뿐만이 아니고 이런 한류 열풍에 영향을 주는 콘텐츠 회사 역시 마찬가지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3,000원 부근 크게 이탈만 안 하면 시장이 눌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3,000원 잘 지지받으면은 지금 이미 보시는 바와 같이 돈은 들어왔거든요. 또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위치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천국의 계단 기법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위치라서 현재 위치만 잘 지키면은 급등 그리고 한 5, 6천 원 이상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포트의 대부분 종목들 지지 라인이다. 그런 만큼 조만간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재선 파트너의 포트 이렇게 좀 정리해 주셨고요. 이제는 김선상 파트너의 포트폴리오로 넘어가 봅니다. 제약바이오로 전부 다 꽉꽉 채워져 버렸습니다. 네.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가 빠지면서 제넥신, 비올, 코오롱 티슈진, 삼익제약 이렇게인데요. 코오롱 티슈진과 삼익제약이 계속해서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삼익제약은 좀 상승폭이 좀 크기도 크고 거기에다가 이제 수급도 좋게 잘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파트너님? 일단 김선상 파트너님 제가 지난주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 흐름도 좋은데 진짜 1위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다라고 기억나요.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정말 굉장히 큰 폭의 네. 종목 2개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특히나 저는 코롱 티슈즈는 제가 계속해서 한번 보고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삼익제약 같은 경우는 좀 네.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은 네. 이거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인데 10월에 상장할 때 그 상장 당일에도 굉장히 급등이 나왔지만 네. 그 이후에 3연상 그 이상을 갔던 종목이거든요. 이게 단기적 조정을 거치고 나서 네. 기가 막히게 진입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 만약에 이게 12,000원 부근을 이탈이 나왔다. 아니 최소한 13,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10,0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는 왜냐하면 신규 상장 종목 특히나 1년 이내의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지지와 저항이 굉장히 얇습니다. 네. 물론 여러 가지 호재가 제약바이오엔 많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사신 건 아닌 것 같고 뭐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으시겠죠. 네. 그만큼 그거 굉장히 여쭤봐야겠네요. 승부사적인 네. 그러니까 공략 위치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허. 그만큼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모험을 하시고 이제 승부사적인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높은 수익률 가져가시고 2위를 달성하시지 않았나 싶고요. 코롱 티슈진도 지금도 정고점 부분만 돌파가 나와주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 솔직히 저는 제약바이오주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정통 제약사들은 솔직히 말하면 약세 중입니다.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을 못 하고 있는데 코롱 티슈진도 바이오 기업에 속하는 건데 바이오 쪽이 뭐 기술 수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네. 만큼 코롱 티슈진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고 나머지 포트들도 지금 뭐 충분히 뭐 제넥신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좀 약세를 보이곤 있지만 네. 흐름은 나쁘지 않고 현재의 위치만 잘 지키면 다만 이제 수급이 좀 약하다. 그런 만큼 4,000원 부근만 지키면은 충분히 한번 반등이 나와줄 것으로 보이고 비올은 지금 이제 자진 상패 그것 때문에 이제 정지가 되어 있잖아요. 네. 자진 상패가 언제 풀리느냐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흐름은 좀 그때 관점에 맞춰서 좀 다시 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과 왕으로 등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말씀 좀 해주셨는데 이제 지금 김선상 파트너와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노하우를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하우도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고 김선상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굉장히 또 밝으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예, 집에 있으니까 밝습니다. 네, 방금 이시우 파트너가 김선상 파트너님 포트폴리오 보면서 노하우가 이 종목 참 궁금한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뭐 삼익제약은 1등급 종목이고요. 네. 이제 가장 세게 연속 상한가를 친 종목을 저는 폭락시 잡는 전략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무료방송에서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6개월 넘도록 수두룩하게 상한가를 잡아냈기 때문에 자신 있었고 한 가지 이제 이시오 파트너님 제가 전전주 한 2주 동안
1등 하라고 매주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포트들이 좋아서 네. 1등 하실 분이다. 많이 밀어드렸는데 조금 뒷심이 좀 부족해서 좀 아쉽습니다. 제가 조태현 파트너님도 그 당시에 1등 했다고 많이 밀어드렸는데 어쨌든 삼익제약은 파동은 더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익률 게임이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아쉬운 부분이 오늘 20%가 밀렸어요. 목표가가 26,000원이었는데 네. 종가는 4%로 끝났으니까. 근데 이제 목표가 1,000원 미달이 됐더라고요. 모자르게 이제 달성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20%가 밀려가지고 네. 오늘 만약에 안 밀렸으면은 아마 제가 1등으로 바로 넘겼을 거예요. 아마 코롱티 시즌도 약간 목표가 100원 차이. 변명을 많이 해주시고 100원 차이, 계신 100원 차이예요, 100원. 그러니까 목표가를 달성하면 자동 입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T시즌 같은 경우도 100원 차이로 달성이 안 됐어요. 근데 저거 많이 갈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많이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조종을 타야 돼요. 왜냐면 이제 한번 급등이 요즘은 이제 장이 나쁘다 보니까 단기간에 뭐 한 30% 이상 올라가면 조종을 좀 탑니다. 조종받고 또 올라갈 거예요, 아마. 알겠습니다. 삼익제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쉬운 게 이제 제가 이제 손절이 나갔어요. 퀄리타스가 지금 자동차 15% 룰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내년까지 보유하셔도 돼요. 근데 아쉽게 룰에 걸려서 손절 처리됐다는 거. 그거 좀 말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룰에 걸렸던 퀄리타스 반도체는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과 같이 다른 분들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트너님께서 이제 전화를 딱 거신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종목들 교체하실 건가요, 파트너님? 교체는 안 하고요. 일단 코롱티 시즌하고 네. 오늘 이제 삼익제약이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네. 그냥 이익 실현 관점으로 어우. 물론 목표가는 아직 오늘 달성을 못했지만은 네. 오늘 당중에 24%에서 한 20% 가까이 밀렸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익 실현 관점으로 하고 오늘 그것 때문에 전화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럼 포트에서 이제 제하시는 거죠? 그렇죠. 두 종목을 제하고 네. 새로운 종목을 좀 편입을 하고 네. 저는 이제 여기 나가서 말씀드렸듯이 종목을 최소화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가 보여드리겠다. 그걸 제가 초창기에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전달에. 맞아요. 그걸 저는 실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종목을 많이 안 늘립니다. 절대로. 알겠습니다. 최소의 종목으로 네. 제가 최대의 효과를 보여드리는 거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내일 방송에서는 그럼 신규 종목 편입하실지 이런 부분들 내일 이야기 더 나눠보고요. 오늘 이제 두 가지 종목 제하시는 걸로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 이슈의 전문가님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얼른 잡으러 가셔야겠네요. 이시우 파트너님께서 이제 화이팅 하십시오라고 2위에 이 자신감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진희 파트너 포트폴리오 또 짧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야기가 길어질 수가 없겠네요. 로보로보, 에브리봇, 에코프로먼티, 포스코DX, 강원에너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5위를 좀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파트너님께서는 좀 이시우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함진희 파트너 포트. 일단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이제 종목을 한번 교체를 하셨던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특히나 이제 뭐 강원에너지처럼 좀 수익 구간에 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 수익 실현을 하고 좀 이제 그다음 이제 상승할 종목으로 갈아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처럼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상승 나왔던 로봇 테마들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좀 영향을 좀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락 중인 종목들 계속 끌고 가기보다 물론 이제 로봇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다시 아무래도 다음 상승할 업종 테마로 일부라도 좀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전략을 일부라도 어떻게 변경을 하시는 게 좀 보완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한 가지 종목만 말씀드릴게요.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상승 추세 이후에 지지라인입니다. 14,000원이 지지라인인데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꺾이기 때문에 손절을 뭐 알아서 치시겠지만 다시금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돈도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번 상승 때는 놓치지 마시고 수익 구간에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랠리의 세컨 웨이브를 위해서 지금은 전략을 또 다시 짤 때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금요일에 출연하시니까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파트너님들의 포트폴리오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요. 이시우 파트너 포트폴리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서글서글 성격이 좋아 보이셔서 그런지 우리 파트너님들이 항상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의 시간에 전화를 많이 거시는 것 같습니다. 이시우 파트너의 포트폴리오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죠. 파트너님 그래도 견고하게 올라오시고 중위권 흐름을 쭉 지켜주고 계십니다. 종목들 한 종목 한 종목씩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지역난방공사 시청자분께서 워낙에 채팅창에서 계속 다들 난방 틀으셨어요? 난방 틀으세요라고 네. 저한테도 앵커님 난방 틀으셨어요? 계속 물어보세요. 네네. 종목들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스로다가 트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아무래도 이제 지역난방공사 품절주입니다. 품절주인데 중요한 게 최대 주주가 대부분이 이제 결론은 국가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움직임이 나오려면 그냥 매수만 하면 올라갈 만한 종목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지금 날도 춥고 이제 난방도 따뜻하게 뜨는데 아무래도 역사 고점을 갱신을 하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상승 이후에 그냥 단기간 조정 여기에 더해서 시장이 밀리니까 좀 밀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종목 이미 10만 원 돌파하고 계속 그 위치에서 잘 지지받고 있다라는 거는 급등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는 위치다. 돈도 이미 들어온 종목이거든요. 그런 만큼 조금 마음 편하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장도 이렇게 시장이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1% 상승을 그래도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고 11만 원만 돌파하면은 그 다음부터 다시 상승 랠리거든요. 그걸 조금 즐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약수익 구간, 아무래도 10% 정도 수익 구간에서 약수익 구간으로 변경돼서 좀 조바심이 나시겠지만 한 발 남았다. 그냥 충분히 전고점만 돌파하면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시세 분출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20만 원까지 넉넉하게 드린 종목이니까 그만큼 이유가 있겠죠. 이 종목은 조금 지켜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난방공사 제가 가장 빠르게 또 질문을 드려서 지역난방공사부터 봐주신 것 같은데요. 다음 종목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파트너님? 네, 뭐 아무거나 먼저 봐도 상관없고요. 아무래도 지금 포트에서 제일 오래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답답하실 것 같아서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카카오페이 그냥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뭐 오너 리스크도 해소가 됐고 또한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이런 코인 관련을 이제 정부에서 법제화하겠다라는 말도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시장이 눌리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도 더 오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5만 원을 지켰거든요. 중요한 거는 자 차트 한번 간단히 볼게요. 자 수급은 앞에서 이미 들어왔어요. 6월, 7월, 8월 해서 수급 돈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돈이 빠져나가진 않았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매수했던 뭐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사서 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계속해서 5만 원 구간을 지켜주고 있다, 받쳐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발 뭐가 남았냐면 이렇게 거래량 거래대금이 최저점일 때 이제 그 다음부터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5만 원 구간 지키면은 일단 짧게 보아도 6만 원. 그다음에 돈 들어오면은 카카오페이도 앞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물론 제가 그 앞에서 방송에서도 또 공략을 했었지만 그만큼 잘 알고 있는 종목이니까 5만 원 구간 잘 지키면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어차피 올라는 거 할 건데 조금 시간 그리고 돈이 들어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줘야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들 답답하실 종목이라고 네. 카카오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재선 파트너는 이 종목 진짜 내가 늦어가지고 못 넣었지. 자기가 넣고 싶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단알 넣었다가 단알 빼시고. 네네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네. 다음 종목은 또 어떤 거 보실 건가요? 네, 다음 종목은 일단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SJG 세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무래도 좀 가장 걱정하시는 종목들 위주로 네.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SJG 세종은 좀 아쉽게도 이제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서 좀 그래도 하락폭이 좀 크거든요. 물론 이틀 전에 9,000원 부근, 10,000원 부근을 다시금 돌파하려는 흐름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10,000원을 다시 돌파 못하면서 조정을 받았다. 요 점은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는 7,400원에서 9,000원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가 앞서서 이제 깃발 매매 기법을 말씀드렸는데 뭐냐면은 강한 상승, 거래량 동반한 상승 이후에 그 윗부분 몸통 중앙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지받고 상승하는 이런 기법에도 딱 맞는 위치거든요. 그런 만큼 9,000원, 10,000원을 한 번만 돌파가 나와주면 강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제 상승 초입 단계입니다. 아직도 보시면 고점 24,000원 대비해서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 돌리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10,000원, 20,000원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 기다려주시면 충분히 좋지 않을까. 또한 이제 자동차, 변속기 아무래도 독보적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성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JG 세종 이렇게 정리 또 해주셨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HS 효성과 대웅 빠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HS 효성 같은 경우는 지주사 테마로다가 말씀 공략을 드렸었고 오늘장 장 초반에 굉장히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교육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쉽게도 7만 원 위에서 시작을 했으면 오늘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텐데 아쉽지만 부딪히고 밀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상승 흐름을 계속 준다, 시세를 준다라는 거는 곧 돌파가 나와줄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7만 원 돌파 시점부터 수익 구간으로 올 거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보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말 3대 천왕에서도 말씀 공략했던 종목이고 그만큼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역시나 제약주이고 실적 여기에 자사주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 테마도 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상승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마음 편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대웅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님과 함께 또 오랫동안 같이 본 종목이기도 하고 우리 파트너님이 2025년 초반에 저랑 같이 방송을 하실 때도 제약바이오 이제 해가 왔다라고 하셨고 우리가 오래 기다렸습니다. 정성껏 모시겠습니다가 될 제약바이오 연말에는 통상적으로 네네. 이제 또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니까 대웅 같은 경우에는 쭉쭉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네. 분명히 한미약품도 수익 잘 맞아요, 냈어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이거 좀 더 갈 것 같다 했는데 좀 더 갔다가 이제 빠졌죠. 그러니까 수익은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씩 까먹어서 30%까지 낮아졌는데 네, 분명히 사실상 많이 주셨으니까. 그럼요. 다시 이제 회복하면은 네. 기존 이제 한 60% 이상부터 올라갈 거니까 네.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수익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볼지만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내 자산이 불어나는 게 중요하지 제가 뭐 1등을 하고 꼴찌를 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안정적인 종목들로다가 포트 구성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뭐 시장 빠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 네, 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자신 있게 호언 장담해 주시니까 우리가 또 믿고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시우 파트너님의 흔들리지 않는 포트 나도 같이 좀 꾸려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이용하시면 엠밴드 공부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는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하단에 QR코드 인식하신 다음에 엠밴드
공부방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같이 옥석 가리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시후 보내주시면 이시후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서 이시후 파트너님의 등대 기법이라든지 좋은 종목들 같이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힘든 시장 속에서도 열심히 같이 방송해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스1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또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내일 오후 8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